그래서 이 사진의 원숭이를 보면은 사실 동물들은 다 치아 배열이 좋아요. 얘도 좋고요. 얘도 좋고요.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고요. 특히 어린아이들의 상당수는 치아 상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. 왜 인간은 상당수가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나? 그래서 지구상의 5,400여 종의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부정교합이란 증상을 흔하게 가지고 있고요. 다른 동물은 이런 게 거의 없어요. 동물들은 치아 배열이 좋지만 인간의 경우만 이런 부정교합이 굉장히 흔하고요. 그리고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인간만 수면 무호흡증을 여기 가지고 있을까? 수면 무호흡증이 전체에서 20%, 코골이가 50% 정도,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50% 정도, 만성 고혈압, 천식, 만성 폐질환. 그래서 부정교합은 옛날에는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. 그리고 코 고는 것 또한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날씬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체중인 사람들도 코를 골고요. 이런 것들은 두개골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고 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이 사진을 볼게요. 이건 고대 인류 몇천 년 전, 몇만 년 전 그 호모 사피엔스의 고대 인류의 구조인데 보면 이 코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턱을 향해 내리면은 이게 거의 수지에 가까워요. 하지만 현대에 올수록 이 인간의 턱이 더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근 400년 정도 동안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선을 그었을 때 현대인의 경우에는 5에서 10% 정도만 이 수직을 유지하고요. 거의 대부분은 턱이 너무 작아지고 턱이 뒤로 들어가고 있고 또한 입도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얼굴이 자꾸 뒤로 들어오게 되고 입이 더 작아질수록 이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요. 그래서 부정교합이 발생해요. 더 좁은 공간을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. 이것은 선행 인류의 두개골이군데 보시면은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. 이때는 치과의사나 치실이나 주겸 치약이 없었어요. 30만 년 전인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이거는 400년 전이에요. 이때도 치과나 치실이나 주겸 치약이 없었어요.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이 턱이 작아졌나? 이 수렵 채집인들이 먹는 식물의 대다수는 캐기도 어렵고 씻기도 어렵고요. 야생 덩이 줄기나 뿌리 채소들은 지금의 생무보다도 훨씬 더 씻기가 어렵다고 해요.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불 사용이 없었을 때는 이 하루 종일 씹어야 되고 불이 생겼어도 이게 자를 수 있는 도구들이 정밀하게 자를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한참 뒤에 생겨났기 때문에 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씹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씹는 총 시간만 해도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수렵 채집인의 경우에는 이런 부정렬한 치아가 거의 없었어요. 뭐 사랑니 제거 수술, 사랑니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하지만 농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조금씩 이 부정열이나 부정기업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왜냐면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생기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자극들은 이 턱 전체를 발달하게 해주고 치아가 턱 안에 잘 자리 잡게 해줘요. 하지만 이런 음식의 변화가 이 턱이랑 얼굴의 사이즈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산업화되는 과정들에서 이 더 부드러운 음식들, 가공식품들이 넘쳐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을 떠올려 보시면은 저는 아침에 계란말이 먹고 점심 때 라면 먹고 저녁에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딱딱한 것들을 하나도 먹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인류가 계속 전차 부드러운 음식을 먹음에 따라서 씹는 저작 활동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. 우리는 그 음식을 칼로리나 영양소의 측면으로만 생각해요. 그게 몇 칼로리고 혹은 이게 무슨 뭐 비타민 A가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어떠한 음식을 이 단단한 정도, 단단한 거나 부드러움의 이런 관점을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늘날 건강한 음식으로 고려되는 뭐 오트밀이나 아보카도나 요거트 혹은 생과일 주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드럽고 전혀 안 씹고요. 적게 씹을수록 특히 어릴 때 이 얼굴과 안면부가 덜 자라요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.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알약을 하나만 먹어도 배가 차고 영양물이 충분히 보급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요. 그리고 언젠가 그런 게 실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.
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럼 호흡의 문제는 더 심해지게 돼요. 왜냐하면 이 씹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그 FRC를 만든 안드레오 스피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며 살아왔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굉장히 제한된 움직임 혹은 제한된 패턴, 뭐 밀기, 뭐 당기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부족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스를 해야 된다. 이 전체로 쓰는 움직임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이 턱이란 것들은 석기 시대 식단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현재 맥도날드의 환경에 살고 있고요. 사람들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분유를 물병에 타서 아기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은 인류 수백만 년의 역사에서 생긴 지 100년도 안 된 문화들이고요. 미래에는 이렇게 덜 자꾸 안 씹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입 운동, 턱 운동이란 것들이 아마 따로 생길지도 몰라요. 그래서 아기들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이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것들은 씹는 과정들이 없어져서 더욱 턱이나 안면부가 덜 발달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도를 더 좁게 만들고요. 마찬가지로 그 모유 수유가 두 개 안면부, 이 얼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이 혀와 안면부 근육들을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하는 일종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조직들이 호흡을 하거나 삼키거나 씻거나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. 반대로 모유 수유의 부족, 그 젖병을 통한 수유의 증가는 자꾸 애들이 이 얼굴들을 덜 사용하게 되고 덜 발달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 뻥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논문을 몇 개 찾아봤어요. 그래서 위에 논문을 볼까요? 그 빠는 버릇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같은 걸 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적은 모유의 수유, 그 밤중에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부정교합의 위험을 높인다. 모유 수유의 부재, 모유 수유에 이게 줄어들고 해로운 구강 습관, 마찬가지로 이 손을 빨거나 이 공갈 꼭지 같은 걸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. 높은 부정교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. 그래서 생후 1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비영양적인 빠른 습관, 비영양적인 빠른 습관이라는 것은 엄마의 그 모유 수유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빠른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6살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들은 전면 개방교합의 주요 원인이다. 전면 개방교합이 뭐냐면은 입을 다물었을 때 이 앞부분이 이빨 앞쪽이 안 다물어지는 게 전면 개방교합이고요. 그리고 9개월보다 짧은 기간 모유 수유를 하는 것, 그리고 12개월에서 4살까지 규칙적으로 공갈 꼭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후면 개방교합의 위험 요인이다. 후면 개방교합은 이쪽에 입을 다물었을 때 안 다치는 게 후면 개방교합이고요. 모유 수유 기간과 공갈 꼭지의 사용도가 후방 교합의 원인으로 이어진다.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과 공갈 꼭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 치아 교정에, 이 치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실게요. 이 사진을 좌우로 비교해 보면은 턱을 볼까요? 턱이 보면 이 하악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. 반대로 오른쪽은 완만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한 코끝에서 이 턱으로 내렸을 때 이 오른쪽은 거의 수직인 반면에 왼쪽은 이게 살짝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요. 그러면 호흡을 더 하기가 힘들어지고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. 아까 이 사진 기억나죠? 수직이고 이거는 비스듬하고. 이걸로 볼까요? 그래서 이 기도가 또 줄어듦에 따라서 인간은 코로 호흡을 잘 할 수가 없고요. 또 재밌는 건 여기서 사진이 입을 벌리고 있네요. 그리고 이 턱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? 턱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 부분이 처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? 처져 있고 오른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턱이 여기서 거의 비교적 수평에 가까워요. 수평에 가까운 반면에 얘는 이 하악의 각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쪽 부분이 처지게 보여요.